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 간단해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포의 크기가 왜 계속 커질 수 없나?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나 갓난 애기나 코끼리나 세포 하나의 크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애기하고 코끼리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지만 실제 큰 차이가 없어. 왜 그럴까? 왜?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크기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세포의 크기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가? 왜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개체가 커지지 않는가? 요거. 또 하나는 현미경상에서 실제 세포를 어떻게 될 것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현미경이 보게 해주는데 그 크기를 어떻게 잴 것이냐? 요 두 가지 이번 시간에 배우게 될 겁니다. 뭐 배워야 되는지 알겠죠? 자, 감 잡고 자, 가볼게요. 자, 세포의 크기가 왜 작아질 수 없는가? 그거 보기 전에 세포의 크기라는 게, 세포 하나라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보이느냐 보시면, 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세포 소기관들이니까 세포는 아니죠. 자, 여기서부터 세포입니다. 세포, 동물 세포, 식물 세포, 사람의 난자, 이것도 하나의 세포고요. 개구리 알 하나의 세포고요. 크기 보시면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동물 세포 중에 사람의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하나가 진짜 긴 놈은 1m가 넘어가는 놈도 있어요. 사람이 자 이렇게 생겼으면, 그죠? 여기 너무 이상한데? 네, 여기가 엉덩이 끝 쪽이라고 치고 다리 이렇게 생겼겠죠. 엉덩이 끝에 여기가 허리가 겁나 기네요. 네, 하여튼 이 허리 끝 쪽에서 발끝까지 연결되는 신경, 요거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굉장히 기다란 신경입니다. 그죠? 굉장히 다양해요. 사람 몸 안에서도 사람 몸에 있는 어떤 세포는 이렇게 생겼는데 어떤 세포는 이렇게 길쭉하게 생기고, 그 다음에 세포 하나하나의 모양과 크기가 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뭐냐? 그럼 일단 여기서 하나, 세포의 모양과 크기가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하나의 개체에서도 세포의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이유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시면 되냐면, 분화되었기 때문에. 분화 들어보셨습니까? 분화. 자, 분화라는 건 세포가 갈 길이 정해져 있다, 이걸 분화라고 얘기합니다. 갈 길이 정해져 있어. 무슨 얘기냐면, 자, 피부에 있는 세포는 배양을 해도 피부만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손톱이 되는 손톱 모세포를 배양을 하면 얘는 손톱만 돼요. 이렇게 갈 길이 정해져 있는 건 분화가 끝난 겁니다. 분화가 끝났다는 얘기는 독특한 기능들을 수행하기에 적합하게 변화된 얘기야. 그래서 적혈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그랗게 도너츠 모양으로 생기게 변했고요. 신경세포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정보를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쭉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물 안에 있어도 세포의 모양은 달라요. 이해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세포들은 물론 이렇게 뭐 달걀이나 알,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 신경세포 긴 거, 이와 같이 특수한 경우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세포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작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세포는 작아. 왜 커지지 못하는가? 왜 세포는 커지지 못하는가? 특수한 경우를 빼고 그 왜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해볼게요. 왜 못 커지나?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포가 커지지 못하는 이유, 이것 때문이에요. 뭔 생뚱맞은 정육면체를 또 갖다 놓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냐?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이제 유식한 말로 표면 부피가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면적 대 부피의 비, 그죠? 표면적이야. 자, 표면적 대 부피, 요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부피라고 하는 건 이 안을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세포 안에 공간이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그죠? 세포 소기관들이 뭐 핵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를 해요.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야? 이렇게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소기관들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부피가 커지면 필요로 하는 물질의 양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필요한 물질들이 생길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이 안에 있는 소기관의 수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는 필요로 하는 물질의 양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얘가 필요한 거를 갖다 쓰면 필요 없는 노폐물이 생기겠죠. 노폐물. 이 노폐물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는 필요로 하는 물질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필요 없는 노폐물이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죠? 부피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표면적이라는 건 뭐냐 그럼? 표면적이라는 건 그러면 이 세포에서 필요로 하는 물질을 어딜 통해서 받을까요? 어디 통해서 받겠어? 얘가 갑자기 뭐 여기 있던 물질이 슝 공간 이동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어디를 통해서? 그렇지. 요 표면에 있는 이 표면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표면을 통해서. 즉 표면적이라고 하는 건 필요로 하는 물질이 들어올 수 있는 길,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버릴 수 있는 길입니다. 이해되겠죠? 근데 이게 왜 세포가 커지지 못하는 이유인가? 보세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작을 때가 있고요. 이게 이렇게 2배가 커질 때가 있고 3배 커지고 4배 커진다 칩시다. 그러면 부피는 여기서 2배가 커지면, 그죠? 이 길이가 2배가 늘어나면 부피는 8배가 늘어납니다. 그렇죠? 8배가 늘어나는데 표면적은 6에서 24로 4배가 늘어나죠. 무슨 얘기입니까? 먹여 살려야 되는 놈들, 그죠? 뭐 먹여 살려야 되는 애들이 8배로 불었는데, 그지? 8배로 불었는데 이 먹여 살려야 되는 어떤 물질들이 들어오는 면적은 4배밖에 못 불었어요. 이게 8배로 늘어날 때 이게 4배밖에 안 늘어나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로 하는 물질을 갖고 오거나 혹은 안에서 생긴 노폐물을 바깥으로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제대로. 이거 뭔 소리인지 이해가겠습니까? 이해 안 가면 다시 돌려서 잘 생각해봐. 간단하게 얘기하면 부피라고 하는 건 유식한 말로 얘기하면 세포 안에서 필요로 하는 화학 활성이 증가한다. 그죠? 화학 반응이 많이 일어나야 되니까 필요로 하는 물질도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학 반응의 결과 생기는 노폐물도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화학 활성 요구가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쉽게 얘기하면 먹여 살려야 될 애들이 많아진다. 부피가 커지면. 표면적은 이 먹여 살려야 되는 애들의 먹을거리와 필요 없는 노폐물을 바깥으로 버리는 길이다. 먹여 살려야 되는 애들이 8배로 늘어나면 물건이 들어오는 길도 8배로 늘어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세포는 현실적으로 무한정 커질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부피만큼 표면적이 못 따라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크기가 커지면 더 이상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고 세포가 나눠집니다. 요만한 세포가 이만큼 커져서 더 이상 안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제때제때 못 갖다 준다면 이게 이렇게 반으로 나눠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포는 더 이상 커질 수가 없습니다.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표면적 대 부피비, 표면적 대 부피비의 변화 때문에 세포가 더 이상 커지지 못한다.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거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제 세포의 크기 측정하는 거 볼게요. 자, 세포의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서 그림이 많죠? 이거 하나씩 설명할게요. 요게 바로 대물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 요거라는 건 정확하게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바로 저반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저반 렌즈에 낀다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대물 렌즈 부위에 낀다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자, 세포의 크기를 재기 위해선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 그 중에서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대물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야? 자예요, 자. 이거는
한 눈금의 길이가 명확한 자입니다.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1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쓰는 자 한 눈금이 0.1cm죠? 1mm. 그죠? 그런 것처럼 이거는 한 눈금의 길이가 딱 정해져 있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로 그냥 눈금 재면 되지 않냐? 뭐 좋은 얘기인데요. 이걸로 눈금을 재면 되지 않냐? 좋은 얘기인데 못 재니까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있겠죠. 그렇죠? 왜 못 재냐? 왜?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자, 천천히 볼게요. 자, 보면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요거는 어디다 끼냐면 여기다 낍니다.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끼는 거야.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여기다 낍니다. 여기다. 빨간색으로 넣을게요. 여기다 낍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이해되겠죠?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어떤 물질을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하트 생물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 사랑이를 보고 싶어요. 사랑이의 이 길이와 이 길이를 한번 재보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금을 아니까, 그렇죠? 한 눈금이 10이니까 여기 위에 사랑이를 이렇게 올립니다. 하트가 달라졌죠. 그렇죠? 이해하시고 올려요. 그러면 사랑이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럼 뭡니까? 눈금이 보여 안 보여? 눈금이 안 보입니다. 눈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만으로는 크기를 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위에다가 물질을 올려버리기 때문에 눈금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잴 수가 없어 눈금을. 그러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 저반 마이크로미터로 이제 이걸 보는데 자, 그러면 저반 마이크로미터와 대물 마이크로미터를 끼고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밑에 대물 마이크로미터가 있고 위에 저반 마이크로미터가 있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야. 두 개가 보이는 거야. 실제로 여러분이 현미경으로 보면 두 개가 보이는 거죠.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걸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이렇게 손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이거를 좌우로 이렇게 돌릴 수가 있죠. 렌즈를 이렇게. 나중에 실험할 때 보여드릴게요. 돌려가지고 이걸 일자로 이렇게 맞추면 돼. 자, 여기서 우리는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은 알고 있습니다. 10이라 그랬죠. 10. 한 눈금 10 알고 있어요.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한 눈금은 몰라요. 저반 마이크로미터도 일정한 간격으로 눈금이 쳐져 있는데 왜 모르냐? 설명드릴게요. 자, 설명을 편하게 새 칠판에 다시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100배입니다. 100배로 본다고 칩시다. 이만큼이 보입니다. 이 대물 마이크로미터, 지금 대물 마이크로미터 위에 사람이 놓여져 있어요. 자, 이 위에 저반 마이크로미터로 이걸 볼게요. 그러면 안경 쓰고 계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안경에다가 빗금을 긋고 이렇게 본다고 쳐봐. 그러면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눈금 있다 칩시다. 한 눈금, 둘, 셋, 넷, 다섯 눈금. 이렇게 다섯 눈금으로 보일 거야. 다섯 눈금. 이 물체 위에 눈금이 이렇게 보일 겁니다. 되겠죠? 자, 근데 이때 이 한 눈금하고요. 자, 이걸 배율을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200배가 됐다. 200배가 되면 어떻게 보일까? 이 사람 미니어처가 이거 다 보일까? 200배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이 밑에 게 확대되어 가지고 크게. 자, 그래도 이렇게 확대되어서 상이 꽉 차면 이걸 저반 렌즈로 봤을 때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눈금. 그 위에 그대로 있겠죠. 이해되겠습니까? 현미경으로 이렇게 상상하면서 들어봐. 여러분들이 눈으로 현미경을 봐요. 근데 여러분이 끼고 있는 안경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을 걷다고 쳐. 이해하기 편하게. 그리고 상을 봐. 100배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상이 다섯 눈금으로 보일 거야. 200배로 보면은 그 확대된 상이 다섯 눈금으로 쪼개져서 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때 한 눈금하고 이때 한 눈금의 실제 크기는 같아 달라? 이때 한 눈금과 이때 한 눈금의 실제 크기는 다르겠죠. 그래서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배율에 따라서 실제로 나타내는 한 눈금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자,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배율에 따라서 실제로 나타나는 한 눈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왜 그러느냐? 한번 미니어처를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간단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래서 뭐 하냐고요? 그래서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은 정해져 있고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이용해서 볼게요. 자, 이게 대물 마이크로미터라고 칩시다. 대물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을 이용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의 눈금의 실제 크기를 재자 이거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4개만 그릴게요. 그리기 귀찮으니까. 자, 그럼 자, 대물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은 정해져 있어. 10, 20, 30, 4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40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근데 저반 마이크로미터는 몇 눈금입니까? 하나, 둘, 셋. 40 마이크로미터 안에 3눈금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반 한 눈금이 얼마야? 3분의 40 마이크로미터죠.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을 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뭐야? 대물 마이크로미터 빼고, 그죠? 상 올려놓고 이런 애를 그냥 보면 되는 겁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 눈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뭐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한 눈금에 3분의 40이니까 한 눈금, 둘, 셋, 넷, 다섯 눈금이네. 3분의 40 곱하기 5.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실제 길이가 됩니다. 할만하죠? 단 배율을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100배로 봤을 때 한 눈금에 3분의 40이었어. 그러면 이걸 200배로 바꾸면 그때도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이 3분의 40일까? 생각해보세요. 생각해봐. 근데 정답은 배율을 바꿀 때마다 저반 마이크로미터 한 눈금의 길이를 다시 구해줘야 됩니다. 왜 그렇지? 라는 의문이 들면 이 앞에 거 다시 돌려서 보세요. 자, 어렵지 않아요. 요거 꼼꼼하게 잘 보시고 이번 시간에 왜 세포는 커질 수 없는가? 또 하나는 실제 크기를 어떻게 재는가? 이거 2개 배운 겁니다. 자, 고생하셨어요. 자, 잘 보다가 한 번 더 보고 모르는 거 그래도 모르겠으면 수업 시간에 질문하세요.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자, 고생하셨습니다.